자신에게 감사와 칭찬하기. 감사와 칭찬 좀 하고 살자.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말이다. 자책은 수없이 하면서 자기 칭찬엔 왜 그리 인색할까? 남에겐 자주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자신한텐 어째서 감사할 줄 모를까? 자만에 빠질까봐 필요 이상으로 경계한다. 스스로 감사하는 것과 칭찬하는 것은 자만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을 빼야 한다고 자책하는 사람은 많지만 밥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면서 밥 잘 먹는 아이에겐 누구나 어이구 잘 먹네, 예쁘다 라면서 칭찬한다.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자기 비하는 많이 하면서 밥을 먹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인간은 산이나 사막에서 길을 잃고 극도로 굶주린 상황에 처해봐야 먹는 것에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사하고 칭찬할 일은 무척 많다. 보는 것, 숨쉬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것. 사소하게 감사하고 사소하게 칭찬하자. 그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더 큰 행복을 불러온다.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다. 심각할 것 없다.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마음을 가볍게 먹고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두려움을 떨치고 그나마 상황이 나아진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어째서 미리 생각하지 못했지? 되는 일이 없어. 그때 이렇게 해야 했는데. 자기 비하와 후회를 멈추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 과거로 돌아가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차분하게 생각하자.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다.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 살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다. 그럼에도 잘 극복하는 사람과 망가지는 사람이 있다. 차이는 대처에 있다. 자책하고 후회하며 어리석게 시간만 보내는 것과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최선을 다하는 것, 기꺼이 후자를 택하겠다. 별거 아니었는데 나이 들수록 어려운 것. 편안하게 잠들기 어렵다. 걱정과 불안 없이 편히 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성인이 되면 안다. 갈수록 잠들기도 편한 잠자리도 결코 쉽지 않다. ASMR과 수면 유도 영상이 조회수가 폭발하고 수면제가 셀 수 없이 처방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어릴수록 두루 친하고 순수하게 지내는 것이 당연했다. 한데 갈수록 계산적으로 변하고 뒤통수 치는 인간이 많아졌다. 사람에 대한 불신만 커졌다. 외톨이가 되기는 싫은데 사람에게 상처 입기는 더 싫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무섭고 싫어진다. 몸에 통증이 없기가 어렵다.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결리거나 등이 뻐근하거나 어깨가 쑤신다. 나이가 더 들면 무릎 같은 관절 부위까지 시리다. 매일매일 몸의 어딘가 묵직하게 아리는 통증이 있다. 어릴 때는 이렇지 않았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고 통증이 없는 것이 당연했다. 이제는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 당연했는데 나이를 먹으니 당연하지 않다. 별거 아니었던 것이 갈수록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렵고 겁이 난다. 이처럼 가혹한 현실을 무조건 참고 견디는 사람이 어른인 모양이다. 긍정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 긍정보다 부정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정적인 사람과 생각은 멀리하는 게 좋다.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문이 막힌다.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이건 이래서 안 될 것이라고 하고, 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저건 저래서 어렵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김이 샌다. 부정적인 사람의 생각과 말이 나의 행동력과 의지를 꺾기 때문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에는 이유가 있다. 셀 수 없는 경험이 쌓여서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대로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하는 것도 좋지 않다. 무조건적인 긍정은 합리화와 현실 왜곡의 함정에 빠진다. 제대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저 긍정하는 합리화는 좋지 않은 현실을 좋은 것이라 우기는 것과 같다. 가짜 긍정은 훗날 반드시 더 큰 실망과 좌절로 돌아온다. 긍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애써 긍정할 것도 없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은 생각과 의지를 지킬 수 있고 하루하루가 나아진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 나 자신을 믿고 싶지 않을 때조차 믿어야 한다.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지고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자존감이 바닥치고 실패 끝에 좌절하고 자신이 너무 싫을 때도 나는 나를 믿어야 한다. 믿음은 사람이 가진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괜히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종교인은 세계 인구의 80%가 넘는다. 약 70억 인구 중 50억이 넘는 인구가 종교를 믿고 있다.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기적이 가능한 건 오직 믿음밖에 없다. 믿음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 자신을 믿자. 수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믿고 있는데 눈앞에 거울에 보이는 존재를 믿지 못할 이유는 없다. 믿는 훈련도 좋다. 의도적으로 믿어도 좋다. 믿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설득해서라도 믿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굳게 믿는 것이다. 믿음은 순수한 힘 그 자체다. 그 힘이 나를 살리고 움직인다.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 어릴 적 상처가 평생 간다. 부부싸움, 가정폭력을 어릴 때부터 당한 사람은 트라우마처럼 그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니므로 쉽게 초조해하고 쉽게 불안감에 빠진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막연히 조마조마한 정서적 불안에 시달린다. 둘, 사람을 믿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사이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서로를 헐뜯고 욕하고 폭력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언제든 최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어릴 때 자신도 모르게 학습한 셈이니까.
셋. 인간관계를 회피한다. 관계에 관한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가진다. 어릴 적 뇌리에 깊숙이 박힌 공포는 커서도 인간관계가 조금이라도 불안정하거나 불편하면 회피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좁다. 이처럼 관계의 불안, 회피,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면 스스로 원인과 상태를 알고 치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어릴 땐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좋지 못한 생각에 휩싸일 때. 가끔 좋지 못한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다. 의지와 상관없이 기분이 침전되고 하루가 무기력하다. 사람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쨍하고 해 뜰 날만 있지 않다. 인생을 겪다 보면 잔뜩 흐린 날도 있는 법이다. 흐린 날씨도 자연스러운 날인데 어쩌겠나. 대신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꼼짝없이 무기력하기도 하다. 그럴 땐 해야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작은 용기를 가지길. 용기는 크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아주 소소한 걸음에도 용기가 실린다. 한 발자국만 내딛어 보자. 두렵고 귀찮고 피곤하고 쉬고 싶다면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간 후에 다시 쉬면 된다. 실컷 쉬고 다시 한 발자국. 이런 식으로 한 발씩 나아가 보는 거다. 가만히 멈춰서서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니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검은 구름대를 언젠간 벗어난다.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는 생각을 버리자. 하나씩 하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맑게 갠 하늘처럼 맑아진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신이 뺏기지 않아야 충실한 하루다. 충실한 하루를 살려면 정신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 흔한 말로 혼이 쏙 빠진다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이다. 습관적으로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이 사실상 가장 많은 시간과 정신력을 빼앗는다. 스마트폰을 켜면 재밌는 각종 유튜브 영상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을 비롯한 다양한 SNS를 접하게 된다. 몰입하게 되는 순간 시간은 훌쩍 지나가 있다.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특정 시간대에 일정 시간만 시청하겠다는 계획을 정하고 그 시간에만 시청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육체 활동으로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정신력은 한정적이다. 그러니 중요한 곳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수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것, 이미 일어나고 지나가버린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것,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대처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것, 이 모든 게 정신력을 소모하는 일이다. 쓸데없는 소모를 줄여야겠다. 그래야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정신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단순화하는 법.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면 된다. 내가 나에게 멋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면 된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해도 될까 말까, 어디로 갈까 관둘까, 무엇이 더 효율적일까 아닐까,
내 생각이 맞나 틀렸나?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상하지 않을까? 관계가 망가지진 않을까? 기존의 것도 망치지 않을까? 등등. 잡다한 고민과 걱정은 접어두자. 그저 그것을 했을 때 나 자신이 멋있나 아닌가만 생각하자. 의사결정이 아주 단순해질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멋있으면 하고 멋없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 때때로 이런 단순함이 필요하다. 평생 모든 걸 단순하게 살란 말이 아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터질 것 같을 때,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자꾸만 시간이 늘어질 때, 조급함과 압박감이 생길 때,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강박감에 괴로울 때, 그럴 때는 단순함이 필요하다. 스스로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다. 복잡한 순간 생각을 단순화하는 태도가 삶을 멋지게 만든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과거엔 혼자인 시간을 초라하고 쓸쓸하게 느껴 견디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사회생활을 하면 학교, 직장, 종교, 친구 모임, 동창회, 동호회, 심지어 단톡방 등등 특정 집단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집단에 속하는 건 일상과 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집단 내에서 인간관계와 이해관계로 얽힌다는 점이다. 그런 관계 속에 파묻히면 자기 자신은 뒷전이 된다. 집단에선 자신을 앞세웠다간 이기적인 인간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관계는 족쇄와 같다. 생각과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내 기분과 감정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되고 일상에서도 나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피곤한 태도가 된다. 혼자만의 시간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하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을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좋아하는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 가까우면 무례하기 쉽다. 편하면 편할수록 말을 쉽게 뱉게 된다. 쉬운 말은 배려가 부족한 법이다. 쉽게 무례하고 쉽게 상처 준다. 게다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일이 많아진다. 상대가 알아서 알아줄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 식이다. 사람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도리어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한다. 의존이 심해지는 경향도 생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에게 의존한다. 자신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하루가 달라진다. 의존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휘둘리기 쉽다는 말과 같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적당히 거리를 두지 않으면 온전한 나로 있을 수 없게 된다. 미워할 일도 많아지게 된다. 무례한 일이 많을수록 의존이 심해질수록 결국은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 상처를 주니 밉고 상대가 내 마음과 같지 않으니 밉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이러한 미움이다. 자주 미워할수록 나도 상대도 함께 불행해진다. 모든 관계는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더 아름답다.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도 지킨다.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관계다. 인간미 넘치고 어른스러운 사람 특징 1. 예의가 바르다. 평소 누구를 대해도 하대하는 모습이나 깔보는 태도가 없다.
상대방이 어려 보여도 결코 함부로 반말하지 않는다. 2. 스스로 해결한다. 자기 일은 자기 힘으로 정리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돈, 일, 집안 문제 등 큰 일부터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작은 일까지 자신과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 3. 입이 무겁다.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타인에 관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 대한 품평이나 험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짓이란 것을 알고 있다. 4. 먼저 표현할 줄 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먼저 다가간다. 제안이나 사과도 먼저 하고 사람을 챙기는 것도 먼저 한다. 5. 연연하지 않는다. 이성에게 매달리지 않고 친구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인연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6. 감정 기복이 덜하다. 화나거나 우울할 때도 그 기복이 크지 않아서 감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비결은 집착을 버린 태도와 담담한 마음가짐이다. 이런 사람이 유독 어른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처럼 중심을 잡고 내면이 차오른 사람은 그만큼 믿음직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믿고 의지한다. 죽을 때 생각날 순간. 엄마, 지금 이 모습이 내가 죽을 때 생각날 것 같아. 그래? 부엌 한쪽에 서서 저녁 요리를 하느라 바쁜 수기. 수기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슬쩍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다시 손에 쥐고 있는 요리에 열중했다. 통, 통, 통. 도마 위에서 두부를 써는 소리가 울렸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김치찌개 냄새가 피어올랐다. 고소하고 얼큰한 향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만큼 식욕을 자극했다. 하얀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기다리던 슬은 숙의 등을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히 어릴 때부터 자주 봐온 흔한 일상이다. 그런데 오늘은 유달리 아득한 기분이 들었다. 어째서인지 2번 다시 못 볼 장면인 것 같았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그럴 것만 같았다. 아니, 틀림없이 그럴 것이었다. 영원한 건 없으니까. 갑자기 서러웠다. 아무리 영원한 건 없다지만 엄마를 볼 시간마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나를 낳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고 지켜준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 언젠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는 선택할 수 없이 강제된 일이다. 슬은 자유의지를 사랑했다. 타고난 성격이 외적인 제약과 구속을 싫어했다. 따라서 자연스레 강요받는 것 역시 몹시 싫어했다. 어릴 때부터 반발심이 강하여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을 못 견디어 했다. 누군가가 억압하면 반드시 반항했다. 그만큼 강요를 싫어한다. 한데 생물이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은 강요마저 넘어선 강제다. 죽음은 반항조차 할 수 없게 강제적으로 정해져 있다. 인간은 늙어갈수록 신체의 어딘가가 노후화하여 재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 현대에선 이를 병이라고 부른다. 숙은 이미 무릎이 파열되어 대수술을 거쳤고 제대로 뛰지 못했다. 손가락은 류마티즘 관절염 때문에 설거지를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다. 척추 협착으로 인한 허리 통증 때문에 새벽에 자다가도 몇 번씩 깨는 숙이었다. 슬은 병원비를 해결하고 식기세척기와 안마의자를 제일 비싸고 좋은 것으로 사줬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일까?
실은 벌써부터 그리움이 앞섰다. 그리움은 잃고 나서야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던가? 아직 잃은 적도 없는데 벌써 아득한 느낌과 그리움이 밀려들었다. 이런 자기 감정을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앉아있던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한창 요리 중인 숙의 등 뒤로 가 포근히 감싸 안았다. 먼 훗날 언젠가 슬이 죽을 때 떠오를 장면임이 틀림없었다. 원인 모를 답답함. 원인 모를 답답함이 있다. 무척 힘든데 나도 내 속을 알 수 없어서 뭐가 힘든지 정확히 꼭 집어서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 뭐 때문에 힘든지 이유를 답하지 못하면서도 힘든 탓에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처진다. 밤마다 잠을 잘 못 이루고 잠들더라도 깊게 잠들지 못한다. 거기다가 우울감에도 쉽게 휩싸인다. 보통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는 말에도 지나가지 못하고 사로잡힌다. 온종일 그 말을 곱씹으며 다른 사람들은 쉬이 빠져나올 만큼 얕은 우울에도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린다. 감정을 조금만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눈물부터 나온다. 툭 치면 솟는 샘처럼. 감정이 몹시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 자신의 나약한 정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람이라서 그렇다. 사람이니 그럴 때가 있는 거다. 사람은 저마다 감정의 깊이가 다르다.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환경의 변화, 시기에 따라서 위아래를 큰 폭으로 등락하는 그래프처럼 기복이 존재한다. 그러니 생각보다 자주 그럴 수 있고 또 그 낙차가 의외로 더 클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복을 이해해야 한다. 여태껏 감정 기복을 감당하며 살아온 것만 해도 잘해온 거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낸 사실만으로 충분히 잘한 것이다. 당신은 잘하고 있다. 자신에게 감사와 칭찬하기. 감사와 칭찬 좀 하고 살자.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 말이다. 자책은 수없이 하면서 자기 칭찬엔 왜 그리 인색할까? 남에겐 자주 감사하다고 표현하면서 자신한텐 어째서 감사할 줄 모를까? 자만에 빠질까봐 필요 이상으로 경계한다. 스스로 감사하는 것과 칭찬하는 것은 자만이 아니다. 아주 사소한 것부터 감사하고 칭찬할 줄 알아야 한다.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을 빼야 한다고 자책하는 사람은 많지만 밥을 맛있게 잘 먹었다고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면서 밥 잘 먹는 아이에겐 누구나 어이구 잘 먹네, 예쁘다 라면서 칭찬한다. 밥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자기 비하는 많이 하면서 밥을 먹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인간은 산이나 사막에서 길을 잃고 극도로 굶주린 상황에 처해봐야 먹는 것에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감사하고 칭찬할 일은 무척 많다. 보는 것, 숨쉬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건강한 것, 소중한 사람이 있는 것. 사소하게 감사하고 사소하게 칭찬하자. 그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더 큰 행복을 불러온다. 심각하게 생각할 것 없다. 심각할 것 없다.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도리어 마음을 가볍게 먹고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두려움을 떨치고 그나마 상황이 나아진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어째서 미리 생각하지 못했지? 되는 일이 없어. 그때 이렇게 해야 했는데. 자기 비하와 후회를 멈추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 과거로 돌아가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차분하게 생각하자.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다. 후회할 일이 생기는 것,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것, 살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다. 그럼에도 잘 극복하는 사람과 망가지는 사람이 있다. 차이는 대처에 있다. 자책하고 후회하며 어리석게 시간만 보내는 것과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최선을 다하는 것, 기꺼이 후자를 택하겠다. 별거 아니었는데 나이 들수록 어려운 것. 편안하게 잠들기 어렵다. 걱정과 불안 없이 편히 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성인이 되면 안다. 갈수록 잠들기도 편한 잠자리도 결코 쉽지 않다. ASMR과 수면 유도 영상이 조회수가 폭발하고 수면제가 셀 수 없이 처방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어릴수록 두루 친하고 순수하게 지내는 것이 당연했다. 한데 갈수록 계산적으로 변하고 뒤통수 치는 인간이 많아졌다. 사람에 대한 불신만 커졌다. 외톨이가 되기는 싫은데 사람에게 상처 입기는 더 싫다. 나이 들수록 사람이 무섭고 싫어진다. 몸에 통증이 없기가 어렵다. 허리가 아프거나 목이 결리거나 등이 뻐근하거나 어깨가 쑤신다. 나이가 더 들면 무릎 같은 관절 부위까지 시리다. 매일매일 몸에 어딘가 묵직하게 아리는 통증이 있다. 어릴 때는 이렇지 않았다.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고 통증이 없는 것이 당연했다. 이제는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난다. 당연했는데 나이를 먹으니 당연하지 않다. 별거 아니었던 것이 갈수록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어렵고 겁이 난다. 이처럼 가혹한 현실을 무조건 참고 견디는 사람이 어른인 모양이다. 긍정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 긍정보다 부정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부정적인 사람과 생각은 멀리하는 게 좋다. 부정적인 사람과 대화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말문이 막힌다.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이건 이래서 안 될 것이라고 하고, 꿈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저건 저래서 어렵다고 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김이 샌다. 부정적인 사람의 생각과 말이 나의 행동력과 의지를 꺾기 때문이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에는 이유가 있다. 셀 수 없는 경험이 쌓여서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대로 부정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렇다고 무조건 긍정하는 것도 좋지 않다. 무조건적인 긍정은 합리화와 현실 왜곡의 함정에 빠진다. 제대로 노력하지 않으면서 그저 긍정하는 합리화는 좋지 않은 현실을 좋은 것이라 우기는 것과 같다. 가짜 긍정은 훗날 반드시 더 큰 실망과 좌절로 돌아온다. 긍정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다. 애써 긍정할 것도 없이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좋은 생각과 의지를 지킬 수 있고 하루하루가 나아진다.
자신을 믿어야 한다. 나 자신을 믿고 싶지 않을 때조차 믿어야 한다.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지고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자존감이 바닥치고 실패 끝에 좌절하고 자신이 너무 싫을 때도 나는 나를 믿어야 한다. 믿음은 사람이 가진 힘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괜히 믿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종교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종교인은 세계 인구의 80%가 넘는다. 약 70억 인구 중 50억이 넘는 인구가 종교를 믿고 있다.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따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기적이 가능한 건 오직 믿음밖에 없다. 믿음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 자신을 믿자. 수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도 믿고 있는데 눈앞에 거울에 보이는 존재를 믿지 못할 이유는 없다. 믿는 훈련도 좋다. 의도적으로 믿어도 좋다. 믿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설득해서라도 믿어야 한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굳게 믿는 것이다. 믿음은 순수한 힘 그 자체다. 그 힘이 나를 살리고 움직인다. 어린 시절 가정 환경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 어릴 적 상처가 평생 간다. 부부싸움, 가정폭력을 어릴 때부터 당한 사람은 트라우마처럼 그 상처가 평생을 따라다니므로 쉽게 초조해하고 쉽게 불안감에 빠진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막연히 조마조마한 정서적 불안에 시달린다. 둘, 사람을 믿지 못한다. 가장 가까운 사이고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서로를 헐뜯고 욕하고 폭력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된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언제든 최악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어릴 때 자신도 모르게 학습한 셈이니까. 셋, 인간관계를 회피한다. 관계에 관한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가진다. 어릴 적 뇌리에 깊숙이 박힌 공포는 커서도 인간관계가 조금이라도 불안정하거나 불편하면 회피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좁다. 이처럼 관계의 불안, 회피, 어려움을 자주 겪는다면 스스로 원인과 상태를 알고 치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 어릴 땐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으니까. 좋지 못한 생각에 휩싸일 때. 가끔 좋지 못한 생각에 휩싸일 때가 있다. 의지와 상관없이 기분이 침전되고 하루가 무기력하다. 사람의 마음은 날씨와 같아서 쨍하고 해 뜰 날만 있지 않다. 인생을 겪다 보면 잔뜩 흐린 날도 있는 법이다. 흐린 날씨도 자연스러운 날인데 어쩌겠나. 대신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도 꼼짝없이 무기력하기도 하다. 그럴 땐 해야 하는 일을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만 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작은 용기를 가지길. 용기는 크게 마음을 먹고 움직이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다. 아주 소소한 걸음에도 용기가 실린다. 한 발자국만 내딛어 보자. 두렵고 귀찮고 피곤하고 쉬고 싶다면 한 발자국만 앞으로 나간 후에 다시 쉬면 된다. 쉴 것이고 다시 한 발자국. 이런 식으로 한 발씩 나아가 보는 거다. 가만히 멈춰서서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니 머리 위를 뒤덮고 있는 검은 구름대를 언젠간 벗어난다.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는 생각을 버리자. 하나씩 하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차근차근 하면 어렵지 않다.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맑게 갠 하늘처럼 맑아진 표정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신이 뺏기지 않아야 충실한 하루다. 충실한 하루를 살려면 정신을 뺏기지 않아야 한다. 흔한 말로 혼이 쏙 빠진다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큰 원인은 스마트폰이다. 습관적으로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이 사실상 가장 많은 시간과 정신력을 빼앗는다. 스마트폰을 켜면 재밌는 각종 유튜브 영상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을 비롯한 다양한 SNS를 접하게 된다. 몰입하게 되는 순간 시간은 훌쩍 지나가 있다. TV를 비롯한 여러 매체도 마찬가지다. 스스로 특정 시간대에 일정 시간만 시청하겠다는 계획을 정하고 그 시간에만 시청하는 절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육체 활동으로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정신력은 한정적이다. 그러니 중요한 곳에 집중할 줄 알아야 하루를 충실하게 보낼 수 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걱정하는 것, 이미 일어나고 지나가버린 과거의 일을 후회하는 것,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제대로 대처하거나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것, 이 모든 게 정신력을 소모하는 일이다. 쓸데없는 소모를 줄여야겠다. 그래야 정말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정신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단순화하는 법.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다. 스스로 멋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면 된다. 내가 나에게 멋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하면 된다.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해도 될까 말까, 어디로 갈까 관둘까, 무엇이 더 효율적일까 아닐까, 내 생각이 맞나 틀렸나,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상하지 않을까, 관계가 망가지진 않을까, 기존의 것도 망치지 않을까 등등. 잡다한 고민과 걱정은 접어두자. 그저 그것을 했을 때 나 자신이 멋있나 아닌가만 생각하자. 의사결정이 아주 단순해질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멋있으면 하고 멋없으면 하지 않으면 된다. 때때로 이런 단순함이 필요하다. 평생 모든 걸 단순하게 살란 말이 아니다. 머리가 복잡해서 터질 것 같을 때,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자꾸만 시간이 늘어질 때, 조급함과 압박감이 생길 때, 뭐라도 해야 할 것만 같은 강박감에 괴로울 때, 그럴 때는 단순함이 필요하다. 스스로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이다. 복잡한 순간 생각을 단순화하는 태도가 삶을 멋지게 만든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과거엔 혼자인 시간을 초라하고 쓸쓸하게 느껴 견디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사회생활을 하면 학교, 직장, 종교, 친구 모임, 동창회, 동호회, 심지어 단톡방 등등 특정 집단에 속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집단에 속하는 건 일상과 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집단 내에서 인간관계와 이해관계로 얽힌다는 점이다. 그런 관계 속에 파묻히면 자기 자신은 뒷전이 된다. 집단에선 자신을 앞세웠다간 이기적인 인간으로 낙인 찍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관계는 족쇄와 같다. 생각과 행동에 제약이 생기고 내 기분과 감정은 중요하지 않게 된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되고 일상에서도 나보다 집단을 우선하는 피곤한 태도가 된다. 혼자만의 시간은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하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게 되고 자신을 정비할 수 있게 된다. 좋아하는 사람과 적당한 거리를 둬야 한다. 가까우면 무례하기 쉽다. 편하면 편할수록 말을 쉽게 뱉게 된다. 쉬운 말은 배려가 부족한 법이다. 쉽게 무례하고 쉽게 상처 준다. 게다가 중간 과정을 생략하는 일이 많아진다. 상대가 알아서 알아줄 것이라며 개의치 않는 식이다. 사람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도리어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한다. 의존이 심해지는 경향도 생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상대에게 의존한다. 자신의 기준대로 살지 못하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 하루가 달라진다. 의존이 심하다는 것은 그만큼 휘둘리기 쉽다는 말과 같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적당히 거리를 두지 않으면 온전한 나로 있을 수 없게 된다. 미워할 일도 많아지게 된다. 무례한 일이 많을수록 의존이 심해질수록 결국은 상대를 미워하게 된다. 상처를 주니 밉고 상대가 내 마음과 같지 않으니 밉다. 관계를 망가뜨리는 것이 이러한 미움이다. 자주 미워할수록 나도 상대도 함께 불행해진다. 모든 관계는 조금 떨어져 있을 때 더 아름답다.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도 지킨다.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는 관계는 적당히 거리를 두는 관계다. 인간미 넘치고 어른스러운 사람 특징 1. 예의가 바르다. 평소 누구를 대해도 하대하는 모습이나 깔보는 태도가 없다. 상대방이 어려 보여도 결코 함부로 반말하지 않는다. 2. 스스로 해결한다. 자기 일은 자기 힘으로 정리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돈, 일, 집안 문제 등 큰 일부터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작은 일까지 자신과 관련된 일을 책임진다. 3. 입이 무겁다. 자신도 부족한 사람이란 걸 알기 때문에 타인에 관한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 대한 품평이나 험담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짓이란 것을 알고 있다. 4. 먼저 표현할 줄 안다. 쓸데없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고 먼저 다가간다. 제안이나 사과도 먼저 하고 사람을 챙기는 것도 먼저 한다. 5. 연연하지 않는다. 이성에게 매달리지 않고 친구에게 구걸하지 않는다. 인연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6. 감정 기복이 덜하다. 화나거나 우울할 때도 그 기복이 크지 않아서 감정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비결은 집착을 버린 태도와 담담한 마음가짐이다. 이런 사람이 유독 어른스럽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이처럼 중심을 잡고 내면이 차오른 사람은 그만큼 믿음직스럽고 귀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믿고 의지한다. 죽을 때 생각날 순간. 엄마, 지금 이 모습이 내가 죽을 때 생각날 것 같아. 그래? 부엌 한쪽에 서서 저녁 요리를 하느라 바쁜 수기. 수기는 아들의 그 말을 듣고 슬쩍 고개를 돌려 미소 지었다. 그러고는 다시 손에 쥐고 있는 요리에 열중했다. 통, 통, 통. 도마 위에서 두부를 써는 소리가 울렸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김치찌개 냄새가 피어올랐다. 고소하고 얼큰한 향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만큼 식욕을 자극했다. 하얀 식탁에 앉아 저녁 식사를 기다리던 슬은 숙의 등을 비스듬히 바라보고 있었다. 분명히 어릴 때부터 자주 봐온 흔한 일상이다. 그런데 오늘은 유달리 아득한 기분이 들었다. 어째서인지 2번 다시 못 볼 장면인 것 같았다.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그럴 것만 같았다. 아니, 틀림없이 그럴 것이었다. 영원한 건 없으니까. 갑자기 서러웠다. 아무리 영원한 건 없다지만 엄마를 볼 시간마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나를 낳아주고 먹이고 입히고 길러주고 지켜준 사람을 떠나보내야 한다. 언젠가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는 선택할 수 없이 강제된 일이다. 슬은 자유의지를 사랑했다. 타고난 성격이 외적인 제약과 구속을 싫어했다. 따라서 자연스레 강요받는 것 역시 몹시 싫어했다. 어릴 때부터 반발심이 강하여 누가 억지로 시키는 것을 못 견디어 했다. 누군가가 억압하면 반드시 반항했다. 그만큼 강요를 싫어한다. 한데 생물이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은 강요마저 넘어선 강제다. 죽음은 반항조차 할 수 없게 강제적으로 정해져 있다. 인간은 늙어갈수록 신체의 어딘가가 노후화하여 재기능을 하지 못하기에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 현대에선 이를 병이라고 부른다. 숙은 이미 무릎이 파열되어 대수술을 거쳤고 제대로 뛰지 못했다. 손가락은 류마티즘 관절염 때문에 설거지를 못할 만큼 고통스러웠다. 척추 협착으로 인한 허리 통증 때문에 새벽에 자다가도 몇 번씩 깨는 숙이었다. 슬은 병원비를 해결하고 식기세척기와 안마의자를 제일 비싸고 좋은 것으로 사줬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래서일까? 슬은 벌써부터 그리움이 앞섰다. 그리움은 잃고 나서야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던가? 아직 잃은 적도 없는데 벌써 아득한 느낌과 그리움이 밀려들었다. 이런 자기 감정을 자신도 이해할 수 없었다. 다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앉아있던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 한창 요리 중인 숙의 등 뒤로 가 포근히 감싸 안았다. 먼 훗날 언젠가 슬이 죽을 때 떠오를 장면임이 틀림없었다. 원인 모를 답답함. 원인 모를 답답함이 있다. 무척 힘든데 나도 내 속을 알 수 없어서 뭐가 힘든지 정확히 꼭 집어서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 뭐 때문에 힘든지 이유를 답하지 못하면서도 힘든 탓에 머리가 무겁고 몸이 처진다. 밤마다 잠을 잘 못 이루고 잠들더라도 깊게 잠들지 못한다. 거기다가 우울감에도 쉽게 휩싸인다. 보통 대수롭지 않게 흘려듣는 말에도 지나가지 못하고 사로잡힌다. 온종일 그 말을 곱씹으며 다른 사람들은 쉬이 빠져나올 만큼 얕은 우울에도 마치 깊은 바다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린다. 감정을 조금만 건드리는 일이 있으면 눈물부터 나온다. 툭 치면 솟는 샘처럼. 감정이 몹시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 있다. 자신의 나약한 정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람이라서 그렇다. 사람이니 그럴 때가 있는 거다. 사람은 저마다 감정의 깊이가 다르다. 그리고 호르몬의 변화, 환경의 변화, 시기에 따라서 위아래를 큰 폭으로 등락하는 그래프처럼 기복이 존재한다. 그러니 생각보다 자주 그럴 수 있고
또 그 낙차가 의외로 더 클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복을 이해해야 한다. 여태껏 감정 기복을 감당하며 살아온 것만 해도 잘해온 거다. 오늘 하루를 또 살아낸 사실만으로 충분히 잘한 것이다. 당신은 잘하고 있다.